그 다음 이야기로는 그 명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명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후원 요청을 한번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 요청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왜 선생님한테 후원을 해야 하죠? 라고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답, 이거를 모금 명분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요. 저희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인데요. 아이들하고 한번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3만 원만 후원해 줄 수 있으세요? 자, 이런 것들이 모금 명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비영리 섹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논리로 명분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고 이 이야기를 딱 보시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한 월 3만 원씩 후원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마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들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명절 때 오는 단체 문자에 혹시 답장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부분 단체 문자에는 잘 답장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만 보낸 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답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나와 같이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부를 물으면 거기다가는 답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는 나한테만 보낸 거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거는요,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다 통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명절 때마다 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받는 단체 문자 같은 명분입니다. 자, 여기다가는 사람들이 답장을 하지 않아요. 자, 답장을 받으려면요, 개별 문자를 보내셔야 하는데요. 친구한테 찾아가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네가 월 2만 원씩 후원 좀 해줄래? 라고 요청하는 이 단체 문자 같은 요청보다는 그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후원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명분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게 이 모금을 받아내는 핵심이라는 거죠.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복지관의 후원 담당자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마 월 1만 원씩 저희 복지관에 후원을 하실 겁니다. 자, 그 어머니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 있어서 후원하실까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아들 문제라는 어머니 개인적인 개별 명분에 동하셨기 때문에 후원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타겟팅을 했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타겟이 있고요. 주제 중심적인 타겟이 있는데 관계 중심적인 타겟한테는요. 그 주제보다는 장애인 얘기보다는 고양이 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맞는 개별적인 메시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주제에 관심 있는 그 타겟에게는 우리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고양이 문제로 우리가 설득을 하는 게 맞고요. 고양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고양이 문제 얘기도 해야겠지만 그 외에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얘기로 개별 명분을 만들어서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커피가 2개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커피는 1,000원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커피도 1,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는 어떤 커피를 사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커피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왼쪽 커피를 사고 싶으신지 오른쪽 커피를 사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결정하셨나요? 자, 왼쪽 혹은 오른쪽을 선택하셨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의 때 이걸 질문을 드리면
오른손잡이여서 오른쪽을 선택하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냥 마음적으로 왼쪽이 더 좋아 보여서 왼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왼쪽에 있는 커피는 그 연예인이 1,000원씩 팔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커피는 제가 1,000원씩 팔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커피를 사고 싶으세요? 아마 대부분 왼쪽에 있는 커피를 사고 싶으실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제가 어떤 커피를 사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 커피 자체로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제품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연예인이 팔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팔고 있는 커피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팔고 있는 커피, 둘 중에 어떤 걸 사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연예인을 그 커피라는 제품에다가 그 가치를, 그 연예인이라는 가치를 씌운 순간 여러분에게는 그 커피는 상품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커피는 우리가 항상 팔고 있는 우리의 모금 주제입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자, 이런 얘기로 판매를 하게 되면 잘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상대방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관심 있는 주제로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그 주제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가치를 한번 씌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노숙인 사진인데 굉장히 국어를 잘하는 걸로 유명한 노숙인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박스를 찢어서 이 노숙인 분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종교가 노숙인 문제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써놨어요. 그리고 바구니마다 종교를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무교.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신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을 때 지나가는데 기독교 바구니에는 1,000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힌두교 바구니에는 10,000원이 있어요. 자, 신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마음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저라면 우리 기독교 바구니에다가 10,000원을 넣어서 옆에 다른 종교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좀 기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돈을 넣은 사람들이 노숙인 문제에 관심 있어서 돈을 넣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종교 문제에 관심 있어서 돈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종교일까요? 맞습니다. 내 종교. 자, 사람들이 기부하는 이유는요, 나의 어떤 관심사 혹은 나의 가치에 관심 있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준비한 주제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명분을 고민하실 때는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번 중첩되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게 개별 명분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저희 스승님, 저희 선배 모금 강사님의 사례인데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진 않는데 저희 강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 강사비를 다 걸고 자기를 설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활동가에게, 그 단체에게 자기 강사비를 기부하겠다라고 어떤 미션을 줬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날 30만 원을 걸고 나를 한번 설득해보라는 미션을 줬어요. 자, 사람들이 손을 들고 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왔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왔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사님, 지금 3시간 동안 떠들고 계신데 목 많이 타시죠? 이렇게 말을 꺼냈대요. 그래, 목 많이 탄다. 그랬더니 물은 떠오지 않고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생활시설에서 왔는데요. 저희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침이 잘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님이 느끼시는 텁텁한 느낌을 저희 어르신들은 24시간 느끼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 저희 생활시설에서 어르신들 침 좀 나오시라고 사탕을 하나씩 사드리고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없어서 자식이라면 부끄러워서 못 드릴 불량식품 같은 사탕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만약에 이 30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만큼은 자식으로서도 떳떳한 메이커 있는 사탕을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후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후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강사님이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후원을 하셨을까요? 제가 옆에서 바라본 바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왜 후원을 했을까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텁텁한 느낌이라는 그 안 좋은 느낌과 이 사회복지사가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그 텁텁한 느낌을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저는 이걸 배울 때 링크 명분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배웠어요. 상대방과 기부자를, 당사자와 기부자를 연결시켜주는 명분. 자,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옆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후원자가 될 수도 있는 잠재기부자들이 있습니다. 자, 모금가의 위치는요, 이 둘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불쌍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면 모금이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거는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대상이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주제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제주도 여행을 첫 번째 여행을 가는 모금을 한번 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고요. 저희 아이들은 소원은 여행이고요. 이런 얘기로 모금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부자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의 첫 번째 여행은 언제셨나요? 그리고 그 첫 여행을 가기 전날 밤에 기분은 어떠셨나요? 자, 그런 기분 좋은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하고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저희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느끼셨던 그 마음을 한번 선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고 개학했을 때 어떤 상황이 가장 민망하고 뻘쭘할까요? 제가 아이들이라면 친구들은 다 부모님하고 어떤 해외여행이나 멀리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막 서로 하고 있을 때 나는 여행을 다녀오지 못해서 혼자 뻘쭘하게 조용히 옆에서 이야기만 듣고 있을 때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들로 사람들을 좀 공감시켜 볼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명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주제를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제와 상대방의 관심사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로 한번 요청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 요게 명분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명분하고 좀 비슷해서요. 자, 여러분들 그 온라인 모금을 하실 때 결국은 글이라서요. 우리가 글의 구성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광고를 보면서 이런 논리적인 구성을 좀 맞춰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모금을 배울 때 저희 선배님께서 알려주신 사례인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세스코 광고인데 5가지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말걸기입니다. 말걸기는요, 사람들이 알만한 내용, 편안한 내용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의 오프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걸기. 개미는 아토피를 일으키는 해충이죠? 라고 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잠깐, 보이는 것만 잡으면 더 늘어나요. 개미는 위험을 느끼면 여왕개미를 더 많이 만들어내죠. 자,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충 방제 전문가인 세스코에게 맡기시면 여왕개미까지 싹 없애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믿어도 된다는 신뢰를 제시합니다. 개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준대요. 자, 마지막에는 행동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588에 땡땡땡땡. 자, 제가 이 예시를 드리고 어디 복지관에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한 사회복사님이 이렇게 바꿨어요. 자, 말걸기. 올여름 선풍기 한 대로는 생활하기 힘드시죠?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컨으로는 생활하기 아마 힘드실 겁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선풍기 없이 작은 창문 하나로 올 여름을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자, 해결책 제시. 그래서 저희 땡땡복지관에서는 바람드림이라는 캠페인으로 어르신들께 선풍기를 한 대씩 선물하는 그런 시원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뢰 제시. 저희 땡땡복지관은 15년 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서울시에서 뭐 이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행동 요구. 지금 바로 3만 원 후원으로 지금 바로 선풍기를 선물하세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광고의 구성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캠페인의 논리적인 구성도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오프라인 모금할 때 우리가 모금 리플릿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6페이지짜리 모금 리플릿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각 페이지마다의 헤드 카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표지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장에는 올여름 선풍기 한 대로는 생활하기 힘드시죠? 라고 헤드 카피 후에 그 밑에는 올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구체적인 데이터도 한번 써보시고 이런 사건 사고도 한번 써보고 자, 그 다음 장에는 그런데 선풍기 한 대 없이 작은 창문 하나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라고 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한번 써보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플릿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해피빈이나 같이 온라인 모금을 구성한다고 할 때도 글을 쓸 때 이게 작은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선풍기 한 대로는 생활하기 힘드시죠? 라고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고 자, 우리가 그냥 필요로 하는 그 내용들을 막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2, 3, 4, 5번을 쓰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어렵고 사람들이 우리 문장을 계속 읽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말걸기에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걸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가장 잘 아는 내용으로 우리 내용을 바로 스무스하게 연결할 수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거리모금에서 썼었던 그 스크립트 중에 일부인데요. 선생님, 하루에 유튜브 몇 시간 정도 보세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저는 보통 한 2-3시간 보거든요. 전 2-3시간 정도 보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그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세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자, 근데 환경오염을 그 유튜브를 보는 것과 환경오염과 관계가 있다라는 좀 의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모든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바닷속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영상 시청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서 그 해양 생물에게 굉장히 안 좋게 환경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고래를 지켜주세요, 바다 환경을 지켜주세요 라는 캠페인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말 걸기에는 선생님 유튜브 하루에 몇 시간 보세요 라는 이 첫 번째 헤드카피가 이 사람이 우리 얘기를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모금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다음 내용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헤드카피 혹은 첫 번째 문장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거나 내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었던 얘기로 써 있어야 그 다음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